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전인데 바쁘신 가운데 이번 저희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KDC를 대표해서 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의 진행을 맡고 있는 송광수 전무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역시 저와 함께 웨비나를 진행하실 총괄 담당인 김대원 이사입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김대호 인사입니다. 이사님, 오늘 웨비나의 발표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웨비나의 발표 주제는 실질적인 위험 노출 관리 전략을 우리는 왜 공격자 관점에서 세워야 하는지 설명드리고 그런 전략 하에 런제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 이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중간중간 IT 및 보안 관리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진행 순서는 먼저 최근 사이버 위협 동향을 시작으로 공격자 관점으로 바라보는 보안 관리 방안과 마지막으로 공격자 관점의 보안 관리를 위한 런제로 활용하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실질적인 위험 노출이라는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취약점 관리라고 하면 CV가 있느냐, 이 CV가 패치가 되느냐,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공격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약점이 우리 조직 환경에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많은 취약점이 존재해도 실제 공격에 쓰이지 못한다면 큰 위협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래 외부에 보이면 안 되는 장비가 취약한 인증으로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다면 TLS 인증서가 만료되었거나 이 인증서가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혹은 네트워크 분리 설정 실수로 의도치 않게 중요 DB 종과의 세그멘트 연결이 존재한다면 뭐 이런 횡적 이동의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제로데이 및 긴급 대응이 필요한 취약점이 좀 전에 공개가 됐는데 이에 영향받는 자산이 우리 조직에 있다면 몇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공격자에게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위험 노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격 표면은 정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또 서로 다 연결되어 있죠. ERP나 CRM, 데이터베이스 같은 핵심 인프라는 물론이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개발 코드 저장소, 직원 노트북, 심지어 제어 장치나 뭐 IP 카메라, 프린터와 같은 IoT, OT 장비까지 모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하나하나가 잠재적인 침투 경로, 즉 공격 표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공격 표면을 외부에 노출된 서버나 자산만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넓습니다. 사내망의 데이터베이스나 외주 벤더가 관리하는 장비라든지 개발 장비, 뭐 테스트 환경의 리소스라든지 원격자 근무자의 개인기기나 이 모두가 공격자가 노릴 수 있는 지점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격 표면이 끊임없이 변하고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를 도입할 때마다 새로운 공격 표면이 생기죠. 기존 시스템의 패치나 설정 변경 하나가 의도치 않게 보안 약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제로데이 취약점처럼 새로운 보안 이슈가 확인되면 공격 표면은 바로 넓어져서 손쉬운 침투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2024년 심해 사고에서 관찰된 초기 공격 벡터들과 주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맨디안트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주요 공격 벡터였던 이메일 피싱과 그런 그 자기신문 탈취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공격 수단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특히 주목할 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미 알려지고 있는 악용되고 있는 취약점, 즉 KB의 급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33%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개 직후 무기화된 취약점을 조직이 늦게 패치하는 틈을 공격자가 빠르게 노리는 것이죠. 따라서 시사 KB에 대한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한편 랜섬웨어 침해 사고로 특정하면 가장 많이 관찰되는 방식은 브루트포스, 무차별 대입 공격이었습니다. 특히 원격 접속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했는데 기본 자격 증명을 사용했거나 단순 반복 로그인 시도로 성공해 초기 침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급망 공격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안이 약한 협력사 시스템이 공격자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공격 벡터들이 존재하며 이런 공격 벡터들은 외부냐, 내부냐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 속 다양한 공격 벡터들에 대해서 우리의 조직의 보안은 제대로 대비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이미 내부 인프라의 핵심 요소마다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패치 관리나 위협 인텔리전스, 사고 등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안 관리 도구들은 대부분 이미 발생한 침해 흔적을 찾거나 알려진 취약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며 규정에 맞는 보안 설정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는요, 공격자는 다양한 공격 벡터들을 활용하며 현재 보안 관리 환경에 그 빈틈을 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도화된 보안 통제 하에서도 침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직의 자산 중에 SSL VPN을 통해 연결되는 자산의 범위 또는 그 범위 내에서 RDP가 열려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으십니까? 또는 제로데이 취약점이나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키사에서 릴리스를 하죠. 우리 자산 중에 방금 공개된 그런 제로데이 취약점에 영향받는 자산을 즉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실 현재 사용된 툴들로는 좀 어렵습니다. 고객들이 전통적인 보안 도구만 사용할 때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취약점이 공개되면 시그니처를 기다리고 다운로드하고 다시 스캐닝해야 된다는 거죠. 대규모 환경에서는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릴 수 있고 그동안은 무방비 상태로 공격자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셈이죠. 이처럼 공격자는 우리가 관가한 위험 노출을 실제 공격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환경에서 놓치고 있는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내부 인프라 곳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도화된 보안 통제 환경에서 가시성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은 왜 여전히 생겨날까요? 기존 보안 도구들이 보여주는 건 사실 전체 공격 표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관리해야 할 공격 표면은 훨씬 넓습니다. 내부 자산과 외부 자산은 물론이고 IT, OT, IoT, 클라우드, 그리고 심지어 미관리 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보고서가 보여주는 그런 자산에 대한 가시성 격차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60%의 디바이스는 보안 담당자에게 제한적이거나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43%의 엔터프라이즈 디바이스는 보안 도구 없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70%의 데이터 침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 자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전체 공격 표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표면에 대한 방어를 위해 기존 보안 솔루션들은 대부분 CV, 즉 취약점 점수에 집중을 합니다. CVSS, 중요하죠. 하지만 공격자들은 이 CV만을 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 자격 증명 노출이라든지 잘못된 설정, 인증 없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나 제로데이 취약점, 지원 종료된 소프트웨어나 장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자주 악용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기존 보안 체계에서는 아예 탐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안팀은 불완전하고 오래된 정보만 가지고 위험을 판단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엉뚱한 알림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숨겨진 위험 노출, 즉 보이지 않는 취약점에서 실제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대응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공개된 CV만 4만 건이 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10월이 다 되죠. 이미 3만 3천 건을 훌쩍 넘었었습니다. 보안팀 입장에서 보면 감당하기에 터무니없이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악용된 건 2% 수준, 미국 시사 KB 기준으로는 0.5%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취약점이 존재하지만 결국 공격자가 노리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악용된 취약점의 25%는 공개 첫날 바로 공격에 이용되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공격자 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안팀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요. 40%는 어떤 취약점이 실제 위협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37%는 전체 공격 표현 중 일부만 보고 있다.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문제죠. 24%는 너무 많은 경고 때문에 실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단순히 취약점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가시성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2024년에 가장 자주 악용된 취약점들은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해 각 벤더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가장 자주 악용된 취약점들은 놀랍게도 네트워크 엣지에 설치된 보안 장비에서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팔로알토의 글로벌 프로텍트나 이반티의 VTN, 이반티의 팔로시 시큐어, 포티넷의 EMS가 초기 침투 지점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들 중 세 가지는 공개되자마자 바로 제로데이 공격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 조직을 보호해야 할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오히려 공격자의 가장 손쉬운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벤더들은 이 네 가지 탑4 악용 취약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대응했을까요? 여기 보시는 표는 테너블이나 레피트7, 퀄리스, 그린본, 뉴클라이, 런제로의 대응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취약점이 공개된 당일날 또는 KB 등록일과 동시에 비인증 스캔에서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바로 런제로처럼요. 하지만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대응 속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어떤 벤더는 당일 혹은 이틀 만에 대응했지만 어떤 벤더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서야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싱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벤더가 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죠. 이 표를 통해 벤더별 커버리지의 실질적 격차와 우리 조직은 어떤 툴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 이사님, 그럼 조직이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취약점 관리 및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허점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노출된 내부 자산이라든가 비인가 섀도우 IT 자산, 인증 없이 적응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나 보안이 취약한 SMB 버전 1이나 SSL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자산들, EOS 된 장비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 런제로 POC 과정에서 분명 내부 자산인데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동일한 SSH 키와 TLS 인증서가 외부에서도 발견된 거죠. 이러한 경우는 매칭이 소수라면 특정 자산의 노출인 거고 다수라면 공유한 키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서버와 네트워크에 대한 관제 모니터링 솔루션이었죠. 알고 보니 골든 이미지의 SSH 키와 암호화 키를 초기화하지 않고 배포한 사례였는데 외부에도 이 동일한 골든 이미지로 설치된 동일 솔루션이었던 거죠. 이러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공유한 키와 인증서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면 전체 복제본이 침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및 협력사 보안 관리가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통적인 취약점 관리 체계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공격자에게는 언제나 가장 손쉬운 침투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방어를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짜 방어는 공격자 관점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식별하고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격 부분을 가시화하고 공격자가 먼저 노릴 만한 그런 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실제로 악용될 위험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최근 어떤 침해 사고에서 관찰된 그런 초기 공격 벡터와 침투 이후 내부 공격의 흐름을 살펴보면 공격자는 외부에 노출된 원격 접속 취약점이나 패치되지는 않은 그런 VPN을 통해 내부로 침투를 했습니다. 내부로 진입 후에는 이미 알려진 그런 악용 취약점이나 고난 상승 취약점, 심지어 제로데이까지
그런 취약점까지 활용하면서 다중 네트워크를 가진 자산을 통해 횡적 이동을 했습니다. 결국 주요 서버와 시스템이 암호화되고 대량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공격자의 관점에서 모든 자산을 식별하고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포함한 전체 공격 표면의 노출 경로를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관리했더라면 이런 침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기존의 보안 도구만으로는 이런 수준의 보안 관리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 환경에서 공격자 관점의 보안 관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이를 손쉽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은 조직 내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발견하고 외부 전 영역의 공격 표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런제로 플랫폼이 그 해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런제로는 단순히 취약점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완전한 자산 가시성과 전방위 노출 탐지, 위험 순위와 그리고 규제 준수 지원까지 이러한 포괄적인 사이버 보안 플랫폼입니다. 런제로 플랫폼은 정교한 액티브 스캐닝과 고유한 패시브 디스크립 방식, 보안 솔루션과 운영 솔루션과의 API 연동을 통해서 자산 가시성의 한계와 제한된 공격 표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에이전트 설치라든지 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며 클라우드 사스나 온프레미스, 폐쇄망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런제로 플랫폼은 조직 전체에 대한 완전한 자산 가시성과 공급표면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이 공개되더라도 재스캔 없이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향받는 자산을 실시간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출이 발생한 맥락과 속성을 고려해서 위험을 평가하고 우선순위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포트 포워딩이나 VPN, 그런 터널링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서 외부에 노출된 경우 훨씬 높은 위험으로 분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런제로 플랫폼은 자산 식별과 공격 표면 모니터링, 노출 탐지를 통해서 히파나 NIST, 도라등과 같은 규제 요구사항을 지원하며 맞춤형 대시보드와 감사 등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런제로가 다른 디스커버리 솔루션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제로는 자산 및 네트워크 가시성과 노출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식별하고 노출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격자 관점으로 자산과 네트워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런제로의 강점은 완전한 자산 인벤토리 확보, IoT와 OT까지 포함한 폭넓은 커버리지, 재스캔 없이 빠른 위협 대응, 내부와 외부를 모두 아우르는 공격표면 가시성, 그리고 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와 네트워크 위치 기반의 실질적인 위험 우선순위 지정입니다. 반면 기존의 EDR이나 취약점 스캐너와 같은 솔루션들은 가시성이 제한적이고 IoT나 OT 지원이 부족하며 긴 스캔 주기와 복잡한 배포 구조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런제로는 기존 보안 솔루션들을 대체하기보다는 함께 사용할 때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보안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직이 보다 빠르고 완전한 자산 가시성과 노출 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사님, 그럼 런제로가 왜 자산 및 네트워크 가시성과 노출 관리에 특화된 사이버 자산 공격 표명 관리 플랫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런제로는 외부, 내부 그런 모든 공급 표면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플랫폼입니다. 먼저 런제로의 외부 공급 표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조직은 인터넷을 통해 노출되는 그런 서버라든지 도메인, VPN, 서드파티 서비스 등 수많은 외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제로는 호스팅된 외부 스캐너를 통해 스캔 주기나 포트 범위의 제약 없이 자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 범위와 호스트명, 서브 도메인 자동 탐지를 통해서 자산을 식별하고 쇼단이나 센시소 같은 플랫폼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보다 넓은 가시성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멀티홈이나 멀티 관점 분석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포트포워딩이나 숨겨진 노출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데이나 그런 긴급 요하는 취약점이 공개되면 런제로는 재스캔 없이 수분 내에 대응 알림을 담당자에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즉 외부 공격자가 노릴 수 있는 지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런제로만이 할 수 있는 지원하는 그런 인사이드 아웃 공격 표면 관리입니다. 기존 보안 솔루션들은 주로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를 추적하는 방식이지만 런제로는 반대로 내부 자산에서 시작해 외부 노출을 식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에 배포된 TLS 인증서라든지 SSH 키가 외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면 공격자는 이를 침투 단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주소에서 발견되는 그런 노출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런제로는 외부에서 일일이 추적하지 않고 내부 노출의 맥락에서 시작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을 식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보면서 공격자의 시각에서 노출된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변호사님, 뭐 런제로가 아웃사이드 인, 인사이드 아웃 모든 공격 표면을 갖다 식별해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공격자가 이미 이제 내부로 진입해서 이루어지는 공격에 대해서 런제로는 사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공격자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 내부로 진입한 공격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가치가 큰 자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노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리와 서비스 계정이 있는 그런 서버들, 도메인 컨트롤러, 데이터베이스, 무척 중요하죠. 백업 시스템, 이런 원격 관리 도구, 그리고 관리 자산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자산들일까요? 이 자산들을 한번 장악하게 되면 권한 상승이나 대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출할 수 있죠. 내부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져 공급자의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백업까지 침해되면 복구가 어려워지고 CI, CD가 타깃이 되면 공급망식 악성 배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 공격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이러한 중요 서버들에 대해서 중요도를 런제리 인벤토리에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제로의 콘솔의 소프트 인벤토리 화면입니다. 여기에는 자산들에서 확인된 수집된 그런 소프트 목록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특정 서버를 크리티컬리티를 좀 설정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QL 서버인데요. 이 세 가지 3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자산 목록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클릭을 하고 셀렉션 한 다음에 자산에 대한 크리티컬 중요도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로나 미디엄, 하이 크리티컬 이 등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리티컬로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에셋 인벤토리에서 그 자산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티컬리티 카테고리로 해서 크리티컬리티를 설정하게 되면은 아까 지정한 그런 자산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전 정의는 보안팀이 어떤 자산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도록 도와줍니다. 동시에 현재 어떤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지, 방어 태세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자산 중요도 정의는 런제로의 전체 위험 노출 관리에 있어서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런제로 콘솔 화면에서 공격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약점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데이 및 긴급 대응 취약점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데이 및 긴급 대응이 필요한 취약점에 영향받는 자산이 우리 환경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런제로의 리스크 관리 대시보드입니다. 여기서는 런제로가 수집한 공급 표면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레이티스트 리스판스에 보게 되면은 실제 릴리스된 그런 제로 데이나 긴급 대응 취약점들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카운트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 자산들이 해당하는 취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레피드 리스판스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운트에 해당되는 이 자산이 있다, 카운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해당되는 자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 환경이다 보니까 좀 자산들이 많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자산은 없네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점은 이 레피드 리스판스가 공개되는 시점에는 아직 패치나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내 환경에 그런 취약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즉시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레피드 리스판스 장점은 별도의 수동 검색이나 제스캔, 시그니처 업데이트가 필요 없이 영향을 받는 자산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알려진 악용 취약점입니다. KB죠. 이 KB는 앞서 2024년 초기 공격 벡터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33%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목록들에 해당되는 자산들을 보실 수가 있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상세한 정보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 액티브MQ의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이네요. 이게 이제 취약점이 이미 알려진 취약점인 거고요. CVSS 같은 경우는 10점으로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이 상세를 보게 되면은 어떤 EPSS 스코어 점수라든지 시사 KB에 등록된 시점이나 번체크 KB에 등록된 시점 등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KB에 등록된 그런 KB에 목록화된 그런 취약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네트워크 세그멘트 이슈입니다. 이런 네트워크 세분화는 그런 많은 기업에 있어 정말 중요한 보안 통제 수단이죠. 그런데 이제 세분화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크고 복잡한 환경에서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화벽 규칙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런제로는 이런 세그멘테이션 분리 검증을 위해 이런 토폴로지 맵과 브리치 리포트 및 S라우트 패싱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폴로지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 네트워크라 별로 없죠? 예, 저희 네트워크라 지금 예, 스위치가 두 개 있고 스위치에 연결된 그런 물리적, 논리적 연결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브리치 리포트를 보게 되면 예, 지금 제가 자산이 좀 없어서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잠깐 캡처하는 걸 잠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릿지 리포트는 저희가 이제 POV 과정에서 캡처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자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빨간색은 외부 네트워크이고 이 초록색은 내부 네트워크 서브 도메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게 보이는 점들은 다중 IP를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산과의 연결 관계를 통해 횡적 이동이 가능한 경로나 외부로 노출된 경로를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특정 대역대로 필터링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자산 간 연결 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자산들이 어떻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지 외부의 연결 경로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취약한 인증으로 외부에 노출된 자산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서비스 인벤토리에서 이런 스크립트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자산이 없어서 스크립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으면서 SF 프로토콜이 SSH를 쓰고 있고 이 SSH가 어떤 패스워드 입력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는 어떤 패스워드 인증 방식이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무차별 대입 공격으로 패스워드가 또 털렸을 때, 침탈이 됐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자산 그 목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부 자산인데 외부에 노출된 경우는 어떤 그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취약한 프로토콜 부분인데요. 일단 SMB 버전 1이라든지 SSL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자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SMB 버전 1을 쓰는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SMB 버전 1이라든지 아니면 TLS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SS 프로토콜을 써서 어떤 보안이 취약한 알고리즘을 쓰는 그런 프로토콜을 쓰는 자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없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크립트들은, 이런 쿼리들은, 실제 이제 파인딩이나 아니면 어떤 그 런제로 그 다큐멘테이션을 보게 되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들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그런 그 레퍼런스 참조자들은 많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인데 어떤 이제 인증이 없이 접근이 가능한 그런 엘라스틱 서치라든지 어떤 몽고디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그 목록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IT 부분인데요. 어떤 이제 비인가 이런 섀도우 IT라든지 아니면 그 새로 그런 그 발견된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대시보드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이 쿼리 인사이트에서 보시면은 뭐 신규 발견된 자산이라든지 제가 뭐그 12시간 안에 확인된 자산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타스크에서 어떤 봤었을 때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newly discovered asset이라고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디테일을 누르게 되면은 어떤 자산들이 새로 발견이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다 그 새로 발견되면 알람 형태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이제 룰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 예. 이게 그 저희가 뭐 제로데이 취약점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뭐 긴급 대응이나 어떤 이제 신규 자산 이런 그 로그라든지 아니면 그 쉐도 IT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룰을 만들어서 담당자에게 바로 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료된 인증서 같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에서는 이제 expired certificate, 여기 이제 TLS나 그런 TLS 같은 그런 인증서거든요. 그래서 그 expired certificate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별도 서티피케이트 목록을 별도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수집할 때 그런 서티피케이트를 수집을 해서 실제 어떤 그 유효 기간이라든지 또 어떤 그 이 인증서가 어떤 그 이런 취약한 암호 알고리즘을 쓰는지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OS 된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EOL 나우라든지 익스텐디드 나우에서 실제 그 EOL 된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들의 목록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이런 실질적인 그런 이제 취약점, 그런 노출들에 대해서 어떤 그 런제로 콘솔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런제로 역할을 살펴보면 런제로는 어디가 노출되어 있는가를 밝히는데 강합니다. 따라서 런제로의 핵심은 자산과 서비스 노출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고 IDS나 뭐 NDR, EDR, SIEM이나 그런 DLP, DB 감사나 웹쉘 탐지 그런 자산 관리 툴을 대체하기보다는 이러한 전문 도구들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런제로를 통해서 공격자가 노리는 자산의 공통 조건을 먼저 찾고 그런 런타임 행위 탐지는 전문 도구로 그런 보완하는 그런 발견, 연계, 그런 차단 흐름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런제로 고객들은 런제로를 단순한 스캐너가 아니라 보안 운영의 중심 허브이자 조직 전체를 위한 리소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런제로는 다양한 보안 플랫폼 데이터를 통합해 캐즘 형태로 집계하고 액티브 스캐닝과 패시브 디스커버리로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이나 AS 넘버, 클라우드 단위의 그런 외부 공급 표면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알림을 제공합니다. 특히 관리되지 않은 그런 미관리, 미인지, 그런 OT나
IoT 자산까지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서비스나우나 뭐 스플렁크와 같은 그런 SIEM이나 CMDB와 같은 그런 툴과 연계되어 감사나 규제 준수, 내부 통제에 활용되고 IT와 보안팀이 함께 그런 목표와 KPI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와 계획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 런제로는 단순한 스캐너가 아니라 조직의 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산을 먼저 보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실질적인 위협 노출 지점을 이용해 침투를 합니다. 자산을 알면 위협이 보이고 위협을 보면 반드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 좀 시간이 좀 빨리 끝났는데요. 뭐 질의응답을 좀 받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의응답을 받는 방법은 뭐 채수로 해도 되고, 채수로 좀 음,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뭐 혹시 또 준비한 게 있으면 받고요. 혹시 이제 다음 웨비나에 어떤 내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아이디어나 요청이 있으면 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으로 받는 거죠, 이게? 어, 없으면 좀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김 이사님께서 우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대시보드하고 일반 대시보드하고 좀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그 사이 혹시 질문 이상이 있으면 좀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제가 실제로 우리 자사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취약점이라든지 자산 목록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이런 실제 위험 노출 부분들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그게 이제 파인딩이라는 게 자산 스캔 결과에서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실제 보시게 되면 저희가 POV를 했었을 때 어떤 고객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너비리티라든지 어떤 레피드 리스판스에 해당되는 것들, 근데 오픈 액세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DB인데 인증이 없이 그런 외부에 노출된 그런 DB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외부에 노출된 거. 그다음에 어떤 어디 관리 서비스가 어떤 퍼블릭에 오픈된 거. 뭐 엔드 오브 라이프라든지 또 저희가 컴플라이언스에 위배되는 그런 자산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인딩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거는 실제 보안 잘못된 설정들, 그러니까 뭐 실제 이제 SMB 버전 1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신뢰로 보여주는 거고요. 어떤 인증서가 만료된 자산들, 그래서 실제 이 카운트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자산 정보에 자산 리스트로 바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저희가 이 상세히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지금 목록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알려진 악용 취약점 KB가 뭐 해당 자산은 231대고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은 버너비리티 크리티컬에 해당되는데 뭐 338대 자산이 해당되고 또 이제 고난 상승 취약점이나 또 이제 긴급 대응 그런 취약점들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것들은 한 개 뭐 인증 없이 접근 가능한 서비스라든지 뭐 관리 서비스나 뭐 데이터베이스, 인터넷에 노출된 데이터베이스나 EOS 된 장비와 소프트웨어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카운트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운트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산들을 볼 수가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들이 여기 같은 경우 한 만여 대에서 2만여 정도 가까이 됐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실제 유해 스캔을 했었을 때, 실제 이제 이런 리스크들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상세 목록을 들어가게 되면은 또 디테일하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례로 뭐 아파치 통캣인데 어떤 이제 그런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상세히 또 볼 수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산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자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김 교수님, 음. 저기 있는 리스크 부분이, 네. 자산의 어떤 상관관계에 따라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 자산들에 대해서 다 핑거 프린팅으로 해서 한 천여 개 속성의 그런 자산들을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자산들이 웹에 노출됐었을 때 그런 자산 노출 맥락을 먼저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고 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크리티컬리티를 부여를 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스크 부분들은, 떤 부분에서는, 런제로말 로직이 좀, 스며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파인딩에 보게 되면은 뭐 CV라든지 CBS에서 스코링도 있고요. 또 시비리티가 있고 리스크가 있는데 이 시비리티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그 툴들, 뭐 어떤 EPSS라든지 어떤 CBSS라든지 이런 쪽의 그런 스코어를 가지고 시비리티를 그 어떤 중요도를 평가를 하고요. 이 리스크가 런제로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판단한 그 리스크죠. 그래서 실제 시비리티에서는 이게 하이가 될 수 있는데 런제로에서는 그런 노출 맥락을 파악을 해서 크리티컬로 그걸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없으신가 보네요. 예. 질문이 온 게 없죠, 지금? 그래요? 음. 그럼 우리 다음에 웨비나는 어떤 걸로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저희가 뭐 가능한 한 저희 다음에는 어, 우리나라는 뭐 알다시피 그 사고 사례들이 정확하게 발표가 안 돼갖고 내용, 대체적으로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인 그 사고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몇 군데에서는 어느 정도 그 사고 사례들이 명확히 발표된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서 런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과 런제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재밌다는 보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고 그래요? 그래요? 한번 질문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연도는 길어가지고 예. 다들 저기 뭐 어디 가시는데 안전하게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어, 고객 질문인데 고객 POC 또는 소개 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POV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POV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큰 관심은 일단 자산에 대한 가시성 부분인데요. 실제 어떤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 뭐 엑셀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관리 툴 가지고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제가 스캔을 했었을 때 보면은 거의 한 30%, 25% 이상의 그런 자산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모르는 자산들, 정말 그런 자산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 대답하셨어요? 네, 이분 내가 네, 계속. 그다음에 또 다른 분께서 현재까지 국내 레퍼런스 및 규모 좀 부탁드려야 했는데 우선 뭐 국내 레퍼런스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픈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오픈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있는데 규모들은 대체적으로 좀 큰 규모의 회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적은 규모의 회사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이제 구매 단계까지 검토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큰
주로 현재는 큰 규모의 주로 우리가 하는 대기업 위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질문할 분은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